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스토리 임마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이제 오늘 계약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부동산 상담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카톡 아이디로 카톡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잘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꼭 답변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톡을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대가 흐르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 부산, 제주도, 대전, 때로는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산에 있는 분, 대전에 있는 분, 천안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등기상 소유자가 반드시 오는 것이 아니라 등기상 소유자가 못 오니까 대리인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리인과의 계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소유자가 있는데 부동산 계약에 관련된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리인인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이 대리인은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계약을 대리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보면 간단하죠? 네, 쉽죠? 근데 부동산 중개 사고 중에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리 계약이다. 근데 대리 계약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왜냐? 방금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사시는 분이 서울에 있는 분이 꼭 서울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지방에 살고 또 부산에 살고 있는 분이 부산에 있는 부동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거, 서울에 있는 거, 때로는 해외에 있는 부동산까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리인들이 와서 계약하는 사례들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대리인과의 계약이 너무 중요하고 또 사고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대체적으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물 한 잔 먼저 먹고. 자, 사례 1. 사기꾼 아들, 전세 4억 계약권. 여러분, 전세가 4억입니다. 자, 어떤 사고 사례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공인중개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죠. 자,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신규 임차인이 있죠. 전세가 4억이면 계약금은 얼마? 일강에서 본 것처럼 계약금 4천만 원인 거예요. 전문가가 임차인한테 이분 아들이고 어머님이 연로하셔서 못 왔으니까 4천만 원 지급해 주세요 합니까? 전문가의 말을 믿고 신규 임차인은 대리인 아들에게 4천만 원 지급했죠. 이거를 좀 엄밀히 보면 대리인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권리가 없는 대리인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고 위임장을 가지고 오고 공인중개사가 그걸 확인하고 4천만 원 지급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 사례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공인중개사가 등기상 소유자도 잘 알고 이렇게 대리인인 아들도 친하게 잘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4천만 원 지급하라고 하니까 4천만 원 지급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등기상 소유자가 집주인에게 전화가 온 거죠. 어제 계약 잘 됐습니까? 어제 아드님이 와가지고 돈 받아갔는데 돈 못 받으셨냐? 당연히 못 받았죠. 아들 잠적해버린 거예요. 이게 실제 사례인 거예요, 여러분. 4천만 원 지급했는데 어떡할 거야? 다행히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인중개사가 신규 임차인에게 4천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고 그냥 계약 해지하자. 그리고 나중에 아들을 사기로 고발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 잡히면 깜빵 가죠. 그러니까 등기상 소유자가 4천만 원 줬다. 라는 이런 사례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간단한 계약이지만 이렇게 4천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 황당하죠, 여러분. 이런 사례가 빈번해 보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 앞으로 잘 해야 되겠죠. 물론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님들이 꼼꼼하게 잘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사례 2. 부부 사기꾼.
전세 5천만 원. 예, 5천만 원 큰 돈이죠, 여러분. 정말 큰 돈입니다. 자, 어떻게 됐냐?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이 신규 임차인이 계약금 500만 원도 이 집주인 부부, 예, 와이프에게 입금하고 잔금 4,500만 원도 다 입금을 한 거예요. 5천만 원을 다 주고 2년 동안 살았어. 살고 나서 남편에게 자, 저 나갈 거니까 만기가 되면 나 나갈 거니까 5천만 원 주세요 했더니 무슨 소리냐. 나는 돈을 받은 게 없다. 예? 이거 중개사고라고 해야 되잖아요. 응? 황당하죠, 여러분. 예. 아들이 와도 믿을 수 없고 와이프가 와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정말 중요하다. 대리인이 오게 되면 반드시 등기상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보고 위임장에 찍힌 도장과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례 확인 안 한 거예요. 확인 안 했으니까 이렇게 돈을 주죠. 예? 이게 중개사고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가족관계 증명서 가지고 오고 신분증 가져와서 뭐 계약을 진행한다. 어린 반품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인감증명서하고 위임장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사례 3. 소유자가 여러 명. 이 사례는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공동중개. 공동중개가 뭐냐면 저에게 뭐 전세 뭐 한 8천만 원 찾는 고객분이 계셨는데 저한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전세가 귀하니까. 그래서 우리 중개사들만 보는 사이트가 있는데 사이트에 보니까 무슨 부동산에 전세 8천만 원짜리가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소개했으니까 저희 고객한테 중개보수는 제가 받고 그분은 그 집주인한테 중개보수 받는 거. 그걸 공동중개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방을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이제 중개인데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민법에 보면은 부동산 매매는 전부의 서명란이 다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의 인감과 위임장이 있어야 돼요. 매매. 그런데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라고 적혀 있어요. 과반수. 자, 그러면 전세 8천만 원짜리 계약을 하는데 소유자가 2명이다. 그러면은 2명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1명이 오게 되면은 1명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4명이다. 그러면 반수는 2명인 거예요. 근데 과반수라고 했으니까 3명이 다 오든지 1명이 와서 2명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8명이다. 그러면 반수는 4명, 과반수는 5명. 5명이 다 오든지 아니면 1명이 나머지 4명 거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10명이다. 소유자 10명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반드시 있다. 없으면 왜 이렇게 하겠냐 이거죠. 10명이면 반수면 5명, 과반수면 6명. 6명이 다 와서 서명란이 하든지 아니면 1명이 나머지 5명 거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런데 이제 공동중개를 할 이제 전세 8천만 원짜리가 있어서 좋다. 손님 모시고 가서 봤더니 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계약하고 싶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게 지금 8명이다. 공동수 8명인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한 명만 와서 서명 날인하고 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끼리 왜 이러냐. 8명이면 아니 5명의 인감증명서하고 위임장이 다 필요하잖아요. 1명이 오면 4명. 8명이면 1명이 오게 되면 추가로 4명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온다 이거예요. 무슨 뭐 전세 8천짜리 가지고 5명이 다 오거나 이렇게 서류를 다 주냐. 그래서 좋다. 만약에 이게 계약이 문제가 되면 전세금에 문제 생기면 사장님이 책임지겠다는 그 문구를 계약서에 쓸 것이냐. 무슨 공인중개사가 그걸 책임지냐. 그럼 계약을 왜 시키냐. 계약하지 말자. 그 계약을 제가 안 했죠. 이 계약 진행시키면 큰일 나죠. 여러분. 문제가 되죠. 자. 이런 공인중개사도 있다. 물론 여러분, 공인중개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꼼꼼하게 계약을 잘하는
공인중개사가 대부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 예,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과반수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필요하다. 예, 꼭 말씀드렸으니까 정말 잘 챙겨보시고. 사례 4번. 소유자를 못 만나게 하는 공인중개사. 와,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정말 황당해요. 예? 아니, 이제 소유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소유자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인감 위임장 있어야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계약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자기하고 하면 된다 이거죠. 공인중개사가? 장난해? 아니, 무슨 소유자가 나오지도 않고 인감 위임장도 없이 그냥 소유자 통장으로 계좌 입금만 하고 끝내냐. 에? 계약 못한다. 계약하지 말자 그랬더니 이 방을 공실이었는데 비어있는 방이었는데 계약을 꼭 해야 되는지 결국 소유자가 나와서 도장 찍고 신분증 다 확인해서 계약을 마무리를 잘 했죠. 아니,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서 계약하면 되는데 왜 이랬냐 이거죠. 저는 지금. 에? 그래서 제가 집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바쁘셔가지고 계약할 때 못 나오나요? 아니다, 나 사업하는데 나 시간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 도대체 공인중개사 왜 지금 소유자를 못 만나게 했냐 이거죠. 예,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아, 본인이 진짜 무슨 건물을 통째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예, 위임장을 가지고 관리업체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그런 업체다. 그러면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안 되지만 항상 서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유자를 꼭 만나서 계약을 하시고 소유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전화번호도 안 써주는 그런 공인중개사가 있다 없다? 있어요. 진짜 있어요. 황당한 거예요, 진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반납해야 돼. 왜 그렇게 계약을 하냐 이거죠, 진짜.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자, 결론.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대리인이 와서도 내가 나의 보증금을 손해볼 일이 절대 없다. 첫 번째, 금전, 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자.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서 중개 사고 난 사례를 아직까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절대. 잔금시 또는 계약시 또는 잔금날 한 번은 소유자와 만나자. 한 번 꼭 만나야죠, 여러분. 만약에 못 만난다. 그럼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뭔가를 해줘야 되죠. 세 번째,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기재 요청하자. 기재 요청하자 이거죠. 임박을 공인중개사 씁니다. 문제가 될 것 같고 잘못된 게 있으면 저 계약서에 써요. 임박을 공인중개사가 책임집니다. 특약에다가 반드시 딱 써가지고 도장 딱 찍어서 계약서 교부합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를 반드시 하는데, 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공인중개사들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이게 여러분들 아까 좀 전에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인감증명서가 위조 또는 변조가 가능하죠. 가능하죠. 대부분 안 하겠지만 위조 변조 가능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새로 나온 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직접 동사무소 가서 지문을 기계에다 대고 서류를 출력받는 거예요. 인감증명서를 출력받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조 변조 가능해요? 못하죠. 설마 이 지문을 이렇게 지문을 부동산 계약하는데 지문을 위조시켜서 이렇게 떼어오겠습니까? 저도 한번 해봤는데 간단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볼까요? 이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인데 제가 한번 떼어봤어요. 여기가 이렇게 지문이 여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써야 돼요. 임대차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위임받는 사람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 딱. 이렇게 딱 하면 정말 완벽하다. 여러분. 왜? 소유자가 직접 가서 이 서류를 발급받아서 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대리인과의 계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 대리인과 계약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사고 사례 제일 많은 게 대리인 거예요. 계약인 거예요. 물론 공인중개사님들이 꼼꼼하게 잘 해가지고 계약을 잘 시키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잘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대로 해야죠. 어떤 서류를 준비해 달라. 어떻게 계약을 진행할 거냐. 소유자가 직접 오느냐 다 물어보고 꼼꼼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산은 누가 지키냐? 공인중개사가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거 아니고 대리인이 지켜주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대리인과의 계약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계약할 때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외부 출강도 있는데 혹시 이제 이렇게 찍을 일이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꼭 이제 카톡으로 물어보시고 아무쪼록 이렇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스토리 임바울 공인중개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